안녕하세요, 나비 캘리그라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디펜의 다양한 도구들, 재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서양의 전통적인 손글씨 도구라 하면 깃털의 끝을 잘라서 잉크에 찍어 쓰는 것이 시초였어요.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펜촉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펜촉들을 잉크에 찍어 쓰면서 사용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잉크가 장착된 만년필의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의 펜촉들은 모양이 굉장히 다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만큼 이 펜촉을 가지고 쓰는 내 손의 느낌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표현되는 것도 아주 미묘하지만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선은 펜촉이 제일 중요하니까 펜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펜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이시는 것들은 끝이 다 뾰족뾰족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뾰족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쪽에 보이는 것들은 끝이 약간 둥근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둥근 립,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거는 끝이 이렇게 넓적하게 사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적 사각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각 립 종류별로 하나 정도의 디펜만 있으면 본 수업에서 충분히 수업 내용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뾰족립에서 저는 이 펜촉을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둥근 립에서는 둘 다 사용이 가능한데 조금 더 특징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이 친구를, 넓적 사각립에서는 이 친구를 많이 쓸 것 같아요. 하나씩 우선 얘기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 립의 순서를 단단한 정도로 한번 표시를 했어요. 이쪽에 보이는 거는 제브라 G라는 펜촉이고요. 제브라 회사에서 나온 것이고, 약간 국내에서는 조금 구입하기가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단한 느낌의 펜촉이고,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단단한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얇은 선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가는 선들도 잘 구현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이렇게 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인덱스 핑거라는 이제 펜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펜촉도 좀 단단한 편에 속하기도 하고, 다루기가 아무래도 단단할수록 좀 편해요. 일반 펜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필기가 가능한 그런 펜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여지는 이 펜촉은 브라우스 회사에서 나온 스테노 펜촉이라고도 하고, 이제 약간 파란색 호박,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잉크를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은 립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호박이라고 해서 블루 펌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탄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펜촉에서 나오는 얇은 선부터 조금 부드러운 펜촉에서 나오는 굵은 선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좀 굵기를 다양하게 표현하면서도 이것보다는 좀 다루기가 쉬운 이 스테노 펜촉을 주로 수업 때 활용을 할 거고요. 옆에 보이는 이 펜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거꾸로 된 장미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로즈 펜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얇은 선도 가능하긴 하지만 펜촉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굵은 선까지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연한 펜촉이어서 좀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펜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좀 단단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단단해서 경성 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연성 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둥근 립은, 지금 제가 준비한 둥근 립은요, 스피드볼 B 스타일 펜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드볼은 회사 이름이고 B 스타일이 정확하게는 펜촉 이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좌우가 같은 이 끝에 이렇게 동그란 납작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좌우가 일정한 넓이의 정원이 쭉 선으로 이어지면서 굵기가 동일한 그런 선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펜촉마다 이제 크기가 있거든요. 얘는 B6, 얘는
B5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펜촉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높을수록 이 끝에 동그란 부위가 작아지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립은 브라우스 회사의 스퀘어 펜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펜촉은 끝에 얘는 요만큼, 이만큼, 얘도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1mm, 2mm, 3mm, 4mm, 5mm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펜촉에 이 두꺼운 이 면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굵은 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약간 요 끝에 이 모서리를 이용을 하면 또 가는 선들도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펜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또 굵기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펜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특이하게 생긴 애가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펜촉도 있어요. 이것도 브라우스 회사에서 나온 거고 플라카드 펜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렇게 넓은 넓적한 선을 표현을 할 수 있는 펜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펜촉은 이렇게 모양별로도 구분을 할 수 있고, 또 레저부아가 있느냐 레저부아가 없느냐로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레저부아라고 하면은 저장고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잉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친구들은 특별히 레저부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장고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 끝부분에 잉크를 묻혀서 여기에 살짝 잉크를 얹혀서 쓰는 그런 형태라고 보신다면, 이쪽에 있는 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저장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펜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펜촉도 보시면 이쪽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뾰족 립은 이 끝으로만 잉크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잉크 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은 넓은 면을 쓰는 아이들이어서 잉크를 금방 소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저부아가 따로 달려져서 나오고, 세척을 할 때 이 레저부아를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꼼꼼하게 세척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펜촉이 있잖아요. 펜촉에 잉크를 찍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까지 찍을 거고, 약간 레저부아가 있는 경우 있죠. 레저부아가 있는 경우 레저부아를 끝까지 채우는 게 아니라 한 이 정도, 3분의 2나 2분의 1 정도만 잉크를 채워서 쓰다가 또 잉크가 떨어지면 다시 채워 쓰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잉크가 이렇게 묻었을 때 얘가 종이에 누르면 약간 이렇게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틈 사이로 잉크가 흘러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펜촉은 이 정도로 한번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펜대랑 잉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펜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들로 보여드린다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펜대, 이게 까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원형 홈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든 끼워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끼워서도 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방향으로도 끼워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펜대 중에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반 원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요 방향에다가 끼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요. 이 안쪽에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펜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 바깥에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있죠. 여기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해야지 되고, 좀 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이 펜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녹슬기가 쉽다라는 건 있고요. 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형태는 아니어서 어떤 펜촉 같은 경우는 좀 잘 맞지가 않을 수 있어요. 헐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모양도 약간 이렇게 홈이 있는 것도 있고, 뭐 길쭉하게 이렇게 홈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데 이런 거는 자기 손의 그립감에 맞는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잉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잉크는 잉크 종류도 뭐 엄청 많고 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지금 현재 펠리칸 잉크인데 좀 묽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묽기 때문에 오히려 가는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표현이 돼요. 그런데 같은 종이에 사용한 거에 비해서 조금은 더 번질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잉크는 이제 윈저 앤 뉴튼의 캘리그라피 잉크인데, 요거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이에요. 굳이 분리를 하자면 약간 수성 느낌, 약간 유성 느낌이고요. 약간 유성 느낌의 이런 찐득한 이런 잉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는 선을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잉크 자체가 이게 좀 찐득한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조금 많이 묻어 나와요. 하지만 색의 선명도가 굉장히 높고 조금 덜 번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종이의 종류에 따라 또는 환경, 날씨에 따라 또 그 사람이 쓰는 그 필압의 정도, 그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잉크의 그런 물기 정도에 따라서 펜촉과 만났을 때 어떤 선이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요. 잉크는 하나당 가격이 뭐 저렴하면 5,000원에서 비싸면 몇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잉크를 또 색깔의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양한 잉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어떤 수채화 물감이나 또 과슈 물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색을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다음은 종이인데요. 딥펜 캘리그라피는 종이도 사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딥펜은 뾰족한 펜촉과 또 묽은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종이가 이렇게 거미줄 현상이라고 해서 번질 수 있거든요. 보통 연습할 때는 A4 용지를 많이 쓰는데, 그 A4 용지에 보면 종이 두께를 나타내는 그람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가능하면 최소 90g 이상이 되는 밀크 포토지나 밀크 PT 복사지 등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너무 얇은 종이는 좀 많이 번질 수는 있어요. 그 외에 추천하는 종이로는 로디아 오렌지 메모 패드, 뭐 파브리아노 스키지, 뭐 만년필용 노트, 수채화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람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클레로퐁덴 노트 등 이런 여러 가지 종이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개인의 필압 그리고 잉크 펜촉, 뭐 종이 이런 여러 가지 궁합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A4 용지 90g 이상 되는 걸로 연습을 하시다가 조금씩 잉크와 종이와 자신의 필압을 테스트해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이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딥펜 캘리그라피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이 펜촉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